행복은 상대적이라고도 한다. 인생의 목적을 이 책에서는 영적 성장을 지향하고 완전을 향한 또 하나의 경험을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지만, 이 책에서는 삶의 목적을 영적 성장을 지향하고 완전을 향한 또 하나의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 영계 거기서의 나름의 성장도 하지만은 물질계에서의 또 다른 경험, 이것이 또 이제 필요하니까 또 하나의 경험을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생의 목적을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가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뿐이 아니다. 영적 성장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적용을 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선거에서도 정치인들에게 왜 후보로 나서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을 요약하면 다른 사람, 즉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이제 선거에 나선다.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 그렇게 하죠. 즉 세상에는 얼마만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고통스러운 길을 굳이 나서려 하는 동기를 남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거나 명예욕에 의한 만족감을 위해서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동기를 이제 그걸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행복한다, 찾는다든가 명예욕에 의한 만족감이다. 그것까지도 이기적으로 다 해석할 수는 있는데, 남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사회에는 명예와는 상관없이 남을 위한 봉사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존함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삶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 추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듯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삶 자체가 목적인 다수의 사람들과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이 그 목적인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자신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다수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책이 넘어가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봉사의 삶은 고되고 힘들다. 하지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직분을 맡은 자는 고통을 감수하며 해내고 있고 그 결과로 더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기도 한다. 그들이 없다면 자기의 삶 자체가 목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곤란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에 나왔지만은 사실 이 책을 위해서 그냥 쓴 글이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1975년이 아니라 2004년 4월 18일에 오마이뉴스에 실었던 이제 장애인은 이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하여금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당신이 너희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 소수의 사람에 속한다 이런 뜻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이 오마이뉴스에 2004년에 실렸고 그것을 여기 이 책에도 이제 왜냐하면 이문열 작가의 아가라는 소설이 있죠. 아가 그 여성 장애인의 생을 그린 그런 소설인데 그걸 이제 평하면서 그걸 썼습니다. 이제 오마이뉴스에 먼저 실었던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은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이 평론 책에는 이제 원문 그대로 실었는데 사실상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 82페이지에 나오는 게 장애인은 그들처럼 타인을 지도자, 봉사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 명분의 삶을 살면서 장애인은 그들처럼 타인의 행복을 떠받치는 봉사자이다.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 신체의 온전함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상대적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상대적 행복을 우리에게 느껴준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역할의 분담을 이미 태어난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출생 이전의 관점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4년 그때는 이제 제가 전혀 무슨 이제 영성적 관련 이제 활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생각을 이미 했던 거죠. 출생 이전 관점을 생각해보면 확률적으로 생겨나는 장애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배당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은 바로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짐을 몸소 대신 지어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미 태어난 이후만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현재의 결과만 보지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에서 지상의 삶을 내서 자신의 행복보다 남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몇 프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몸소 대신 지어준 이들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이때 제가 개념은 잘 몰랐지만은 사실상은 그 영성적으로 맞는 얘기죠.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떠맡은 거니까. 그러니까 몸소 대신 지어준 짐을 몸소 대신 지어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장애인이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 등 다른 타인의 행복을 위한 봉사자와 다른 것은 그 길의 선택을 출생 이전의 영혼 상태에서 정하였거나 선천적 장애 영혼 상태에서 정했으면은 현실의 자아보다 깊은 본령의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일 뿐이다. 후천적 장애, 현실의 자아보다 깊은 본령의 차원.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어떻게 운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혹은 아직 어릴 때 자신의 이게 지상에서의 자기 자아의식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실수라든지 성장 후에라도 어떤 자신이 택한 어떤 진로나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 중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생겼지만은 그것을 이제 본령의 차원에서는 물론 알고 있었는데 피하지를 않은 거죠. 네. 그러므로 장애인을 일반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짊어졌어야 할 운명적 직분을 대신 맡아준 자로서 인정되어 일반인은 장애인의 삶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장애 맡을래, 내가 장애 맡을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그걸 맡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정이나 함께한다는 캠페인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의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글을 이렇게 써놓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실천을 하는 편이냐 하면 뭐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근래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근데 지금도 페이스북에 이제 관계는 유지하고 있죠. 이제 페이스북의 친구인 이제 장애인 여성 한 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패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활동 보조인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활동 보조인이 별 구분 없이 이렇게 그냥 시간대로 이제 급여가 나오니까 편한 사람한테 가고 자신과 같이 이제 하루 종일 휠체어에 있고 이제 거의 전신이 그렇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처음이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글은 이렇게 쓰지만은 사회생활하면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이거 과잉 아니냐, 이거 무슨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과잉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과잉이 전시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 그런 거는 많죠. 그러니까 주차장 그냥 장애인 주차장을 실제보다 더 이렇게 필요성보다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불편하기도 사실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시 효과적인 건 많이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러니까 활동 보조인 지원 같은 것도 전시 효과적인 건 크지만은 그렇게 가벼운 장애인한테 저도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서 하는데 어떤 장애인은 그냥 뭐 탁구를 치면서 탁구공 주워오는 거를 활동 보조인한테 시킨다든가 그야말로 거의 준하인처럼 그렇게 생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지금은 또 65세가 넘어서도 뭐 보조를 하라 그러는데 그건 참 곤란하죠. 일반인들도 다 65세면 다 은퇴 연령인데 어떤 사회활동을 계속해서 한다. 취미활동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 사실 어떤 이제 정말 패친에서 말했던 그런 이제 진정한 이제 중증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 시리즈는 뭐 사회 캠페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장애인은 이제 크고 작게는 뭐 다 있죠. 저희도 이제 중학교 때 손가락, 손마디, 이게 부러진 거, 그런 것이 이제 거의 평생 남을 걸 생각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작은 걸 가지고도 정신적으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0.1의 장애로부터 이 정도는 뭐,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0.2.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또한, 어떤 운명상에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진보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나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똑같이 활동하는 거, 남녀 성을 무시하고 여자도 남자일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차등을 없애는 거, 차별금지 이런 것이 진보적인 급진적인 그런 사상이듯이 장애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일반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 하자. 이것이 이제 진보적이고 복지적인 건데, 근데 또 보수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탄생 환경 것도 어느 정도 자기 영적 성장에 반영을 해서 참고가 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관련 이제 서적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장애를 선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격이
너무 난폭해가지고 이번 생에 좀 차분함을 이제 길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차분함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에 육상 선수가 있죠. 이제 그 의도 그게 무릎 아래 그런 걸 피스토리우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달리기를 해가지고 장애인 대회는 물론 일반인 대회도 자꾸 참가하려고 그러고 그랬었죠. 실제로 일반인보다 느리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을 다 그냥 불편 없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자친구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떻게 됐지만은 실수인지 어떤지 그런 이제 총살 사건이 있었죠. 이제 여자친구 살해 사건.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활동 못하겠죠. 근데 그 말고도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아주 지극히 그냥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총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에 관련한 이제 그럴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영혼적으로 상당히 너무 난폭하고 좀 과격하고 좋은 말로는 모험심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거지만 그것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좀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것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제 스포츠 정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좀 아주 너무 격렬하게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그렇게 그런 거는 조금 삼가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그냥 총기라든지 그냥 무슨 그냥 격렬한 운동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좀 이제 차분한 감정으로 그렇게 추스르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 환경을 그렇게 보탬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이번 생에서 힘들게 자른 거에 대한 그건 대가를 얻지 못한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의 이제 변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치유자가 왔다고 해서 그래 갑자기 그냥 그렇게 자세히 확인도 안 하고 총을 들이대고 이제 공격적인 그런 행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성격이 그렇게 어떤 평화적이고 좀 차분한 그런 성격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장한 바하고 배치되는 건 아니죠. 장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자신이 그것도 전부 자기의 인생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공부하기 위한 그런 환경이니까 다 인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고 물론 이제 자신이 더 힘든 그런 교육 과정을 받았다는 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우받아야 할 존재, 존경받아야 할 존재 그렇게 그런 얘기는 옳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을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면 되고 그러니까 특별히 예우받아야 할 존재 이렇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똑같이 그냥 격렬한 운동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많이 다니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진짜 그냥 우리가 이제 어디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쓸데없이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동 면에서 좀 이제 불리한 분들은 이동을 좀 적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그렇게 그냥 그걸 잘못된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이동을 덜 하고 하면서 차분한 자기 사색을 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그런 교육 과정을 받는다는 면에서 더 예우받고 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